이렇게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티콘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이건 이제 하도 드릴 게 없어서 선물로 CEO 전원 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많이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를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설명은 따로 또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시간 통계를 볼 건데요. 그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PPT 어떻게 열어? PPT. 열어보실래요? 세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티쿤이 하는 일은 이 화면만 잡을래요?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전상점과 구별되지 않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쇼핑몰을 여는데 그 나라 토종 쇼핑몰하고 아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그 나라 쇼핑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은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티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전상점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전상점을 열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 결과가 이런 거죠. 이제 이분들은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의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렇게 티쿤을 이용해서 에드사인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 이 전상점들은 다 그런 전상점들이에요. 컵 사이트를 눌러보면 edcup.jp잖아요. edcup.jp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다가 일본 토종 사이트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예로 들면 왜 일본의 토종 사이트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번호 자체가 050이잖아요. 이 번호는 일본 번호예요. 일본 인터넷폰을 이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손님이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한국에서 받아요. 한국에서 일본인이 전화를 받아요. 한국에 일본인이 12만 8천 명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리 회사가 한때는 122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팔아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120여 명 있을 때 일본인이 25명이었어요. 이 사무실에. 그래서 일본인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배우자가 한국인인 일본인 채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한국어 잘하니까. 그래서 일본 원어민자가 여기서 전화를 받고, 사이트 보면 일본인이 만든 거기 때문에 글자도 안 틀려요. 틀려도 일본식으로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도 이렇게 회사 소개서를 보면 완전히 일본에 있는, 일본에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오사카에도 회사가 있고 동경에도 회사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회사조차도 오사카와 동경의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가 에드컵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이 에드컵이라는 사이트를 실제로는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 이게 그야말로 삼성에서 한때 현지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직원을 1년 동안 그냥 아무 일도 안 시키고 파견해뒀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현지화라는 거는 그 나라 소비자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 나라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것 같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외에 팔 거면 생각도 꿈도 해외 그 나라식으로 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소비자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티쿤이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학습회가 아니니까 중간에 막 물어보셔도 돼요. 중간에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까지 오셨으면은 확인할 게 있으실 거고 직접 질문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생방송 봐도 되거든요. 막 물어보셔요. 제가 중간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네일 아트, 그러니까 네일 아트 용품 판매하는 거예요. 티쿤을 이용해서. 이거는 티쿤을 이용해서 리본을 파는 거예요. 일본의 리본. 이거는 티쿤을 이용해서 라벨, 그러니까 뭐 세탁 어떻게 하세요, 뭐 이거는 몇 프로예요, 이거 붙여놓은 라벨 파는 전상점입니다. 자, 이런 거도 일본에 팔 수 있을까요? 간판이에요, 간판. 이 옥외 간판이에요. 이것도 일본에 팔아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간판 크잖아요. 이걸 어떻게 일본에 파냐고요. 그 다음에 간판은 누군가 공사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것도 생각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분은 이제 잘 몰랐는데 이것도 제가 개발했거든요. 방법을. 어떻게 파냐면 이 사이트를 지금 개편했어요. 사이트를 개편해서 못 찾겠는데 시설해 주는데 어디 갔죠? 여기 설치해 주는 코너 있는데 여기 있네요. 대형 간판의 경우에는 제작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 시공협력 회사를 두는 거예요. 일본에 이분들이 이런 시공협력 회사를 두는 거죠. 도호쿠 지방 이런 데다 여기는 왜 찍는 데인가 봐요. 이렇게 동경 쪽에 일본도 다 간판만 달아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시공료는 그 회사가 먹고 우리는 판매하고 이런 방식으로 간판도 파는 거예요. 자, 그럼 침대 배달해주는 회사랑 제휴하면 되잖아요. 가전제품 수리, 일본 수리회사하고 제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팔 게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도 팔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뭐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택배 박스입니다. 택배 박스. 자, 택배 박스가 무슨 대단한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사양 산업일 것 같고요. 택배 박스를 일본에 어떻게 팔겠어요? 택배 박스를 판단 말이에요. 티쿤을 이용해서. 못 팔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단 그 나라에서 수요가 있다는 게 전제죠. 수요가 있고 또 하나는 가성비가 좋으면 무조건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걸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브라인드 판. 지금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여러분께 더 좋을 겁니다. 이건 여성 의류. 근데 사실 이분들은 잘 못하셔요. 이거 좀 뭐라 그럴까, 마케팅을 잘 못하시더라고.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가방. 그러니까 도대체 못 팔 거는 못 팔 게 없어요. 다 팔 수 있어요. 잘 파냐 못 파냐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잘 팔고 못 팔는 거는 그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팔아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팔 수는 다 있다는 거예요. 룰루호릭 사이트 열고 일본 사람들은 이걸 일본에 있는 의류 판매 사이트라고 인식하지 한국에서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화장품. 한국에서 일본의 화장품을 파는데 이거는 약간 달라요. 이게 뭐냐면 칼라 렌즈, 그 다음에 먹는 것, 화장품 이런 거는 후생성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는 앞에 거는 이런 사이트들은 완벽하게 일본 사이트예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거하고 뭐가 다른가 보면 회사 소개가 달라요. 회사 소개. 자, 이거는 디프럭스 간판이에요. 회사 소개는 그냥 일본 회사만 소개해놨어요. 근데 코즈팝은 회사 소개를 보면 이건 한국 티쿤 글로벌이 운영하고 있다고, 운영 주체가 티쿤 한국에서 한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배송도 약간 루트는 달라요. 그렇지만 반품을 다 일본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90% 이상 일본화 되어 있어요. 현지화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티쿤이 하는 일은 그 나라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했냐? 이게 11년간의 그 티쿤 실적표인데요. 실시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외 직판하면. 그래서 뭐 다른 일반 이용사들 통계는 제가 보여드리기가 조금 난처해요. 싫어하시기도 하고 또 남의 회사 걸 제가 막 보여드리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했었던 그 쇼핑몰들의 평일 평균 매출을 한번 보면, 평일 평균 매출은 일정하잖아요, 그죠? 뭐 여름은 추석이 낀다거나 이러면은 매출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전체 표예요. 8월은 일본에 오봉 야스미가 껴가지고 8일을 뭐 휴일이 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매출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 올라갔잖아요, 매출이. 근데 명함도 작년에 좀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10년 전체를 놓고 보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스티커인데 계속 올라가요. 현수막도 작년에 좀 고전을 했는데 다시 올라가죠. 에어간판 다 위로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요. 한국에서 일본에 에어간판 파는 회사가 우리 회사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일본에 용기 파는 회사가 우리 회사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명함 파는 회사가 3개 달랑 있는데 한국에는 1000개가 넘잖아요. 경쟁자가 없는데 어떻게 지냐는 거죠. 그래서 해외로 판매하는 거는 사실은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고 경쟁자가 없는데 어떻게 실패하냐.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께서 어느 다른 나라에 나가실 때 경쟁력 없는 상품 갖고 나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경쟁력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가시잖아요. 경쟁력 있어서 나갔어. 근데 경쟁자는 없어. 어떻게 지죠? 진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해외 직판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통계로 전 다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고요. 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수출 실적 인정받냐고 물으시는데 수출 실적 다 인정받으세요? 수출 실적 인정받는다고 생기는 건 하나도 없어요. 1000만 불 타도 이 표만 하나죠. 이 표. 나머지는 뭐 이제 지원금 이런 게 없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탄 300만 불 수출의 탑이고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탄 500만 불 수출의 탑이고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 탄 1000만 불 수출의 탑이에요. 1000만 불 다음에 2000만 불이까지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탔다는 거고 11년간 눈부시게 성장했다는 거고 매출도 계속 늘어난다는 거고 이용사도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지금 이용사 지원 사업을 2014년에 처음 했어요. 이때는 몇 개 안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나가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판에 성공하는 이유는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가 없는 상품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요가 없는 상품이 뭘까요? 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상품. 수요를 만들기 매우 어려운 상품. 수요가 없는 상품은 먹는 겁니다. 김 못 팔아요, 일본에.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오가피주로 만든 무슨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 한국에서는 알아주지. 먹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는 2끼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김치는 매일 먹지만 못 파는 거예요. 사실 먹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인도의 란이 아무리 좋은들 그 2끼 먹겠냐고요. 우리 밥은 맨날 먹잖아요. 못 파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먹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과일도 한국 게 제일 맛있지 않아요? 뭐 외국 나가서 뭐 먹어보면 한국 게 더 맛있단 말이에요. 입맛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건 못 팔아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건강음료 등 그거 못 팝니다. 건강음료 한국에서는 알아주지. 저도 낫도 좋아하거든요. 일본 가면 꼭 뭐 일부러도 낫도 먹긴 하는데 한국에서 낫도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먹는 거지 김치처럼 열무김치처럼 먹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없어요. 그런 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못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상품 팔기 정말 힘들어요. 기능성 상품의 대표가 화장품이다. 화장품은 기능이 없지 않잖아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 뭐 탈모라도 예방해야 되고 뭐 건성 피부를 뭐 어떻게 바꿔야지만 되잖아요. 이 기능성은 입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아모레 패시픽 상품이 잘 팔리는 거죠. 참좋은 화장품이 잘 팔리는 거지 중소기업의 화장품은 거의 못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 없는 게 정말 이게 꼭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아쉽지 않은 거 못 파는 거예요. 수돗물 발생기 뭐 이런 거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도자기로 만든 무드 등 이런 거 안 팔리는 거예요. 뭐 거울 뒤에 애인 사진 붙여 넣는 거 없어도 아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 못 파는 거예요. 잘 팔리는 건 뭐냐? 명함 누구나 쓰잖아요. 스티커 누구나 쓰잖아요. 용기 누구나 쓰잖아요. 주방용품, 아동용품, 완구, 패션 뭐 이런 거, 이런 게 주로 팔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있어야 돼. 수요가. 근데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쳐보면 검색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바지, 어느 나라든 가서 청바지라고 치면은 상품이 막 늘어지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수요가 많은 거라는 거죠. 그다음 강아지 패드 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수요가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자기 만드는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도자기 무드 등 팔래요? 그럼 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도 아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없어도 아쉽지도 않아, 이런 거 못 파는 거예요. 수요가 뚜렷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성비가 높아야 돼. 이건 경쟁력 있어야 팔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양말 이런 거는 경쟁력 있기가 정말 힘들어. 왜냐? 일본 사람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소형 가전 일본에 팔 자신 있으세요? 못 팔아요. 그런 거. 일본 게 더 좋고 더 싼데 이제. 그런 거 못 파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봐야 돼요. 경쟁력이 있나. 근데 경쟁력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잖아요. 삼성 프라자 가서 모델명만 보고 딱 돌아서서 타타타타탁 치면 가격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인터넷은 만국 공용어기 때문에 두두둑 치면은 가격 딱 나온다고요. 그럼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자가 드물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티쿤 자체도 정말 작년에 245억 중에 180억을 팔았으니까 많이 팔았죠. 근데 티쿤이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팔았을까? 싸니까. 싸고 좋으니까 그냥 팔린 거지 판 게 아니에요. 저는 팔았다고 얘기를 못해요. 팔린 거예요. 엄격하게. 왜냐? 일본에는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파는 데가 없으니까. 일본에는 택배 박스 200, 140, 60을 13엔에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품질은 더 좋고. 못 팔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는 건 아닌 것 같아. 무슨 억지로 팔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팔리는 거지. 팔리는 거에서 마케팅하는 거지. 못 파는 걸 어떻게 마케팅해서 어떻게 팔겠습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어차피 그런 경쟁력이 없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 나만 팔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판 거예요. 현지화한 방식은 이런 거죠. 티쿤 글로벌이 우리가 있고요. 여기에 이용사도 있어요. 티쿤 글로벌이 일본의 아도프린트라는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 뒤에 다 나오죠. 그 아도프린트라는 법인이 이 사이트 전부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고객은 일본의 티쿤 법인인 아도프린트가 운영하는 전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뒤에 한국 운영사가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 인터넷이니까 동시에 보잖아요. 관리자 페이지를. 동시에 관리자 페이지 본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주문되는 거 한번 볼까요? 오늘은 뭐가 팔렸나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뭐가 팔렸을까요? 8월은 진짜 장사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8일을 노니까 이건 일본은 전통적으로 13, 14, 15, 16일이 추석이에요. 일본 추석.
오봉야스미라 그러는데 봉자가 무덤 봉자예요. 그래서 조상을 기리는 똑같은 추석이에요. 한국하고. 근데 일본은 태음력에서 메이지 유신 때 완전히 태양력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그대로 써요. 우리는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인데 일본은 양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이에요. 13, 14, 15, 16이 추석인데 13, 14, 15, 16 추석이 되는 첫째 월요일 날이 휴일이에요. 또 일본에. 그러니까 9주 그냥 노는 거예요. 9일 동안. 그래서 장사 못 해 먹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건 N이에요. 600만 엔어치가 팔렸다는 거예요. 티쿤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사들 속의 물건이 뭐가 팔렸나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오늘은 파일이 팔렸네요. 파일. 이 사이트 진짜 재밌어요. 한번 봅시다. 파일이에요, 파일. 애드 파일이죠, 애드 파일. 이 사이트예요. 하는 거라고는 이 파일 보시죠? 이렇게 서류 넣어서 다니는 이 파일하고 비닐 파일 달랑 2개 팔아요. 이 집은. 근데도 월 매출이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팔린 건 이분은 오늘은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치 팔았어요. 1,000만 원 지금 파일만. 주문 건수가 12건수인데 현수막 팔렸고 이거는 스티커고요. 명함이고 공기간판, 또 부직포백 이런 게 있는데 애드 파일 회사에 가볼게요. 157만 엔 어치 팔렸죠. 157만 엔. 157만 엔 어치 팔렸는데 애드 파일에 한번 가보면 이게 관리자 페이지란 말이에요. 주문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게 있네요. 그죠? 이건 질문이고 뭐 저는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주문 이게 주문 들어온 거네요. 오늘 뭐가 그만큼 팔린 거죠? 66,000엔 64,900엔 54,000엔 뭐 이렇게 팔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한국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페이지를 보면서 동시에 이제 막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쇄해서 포장해서 우리 사무실에만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에 다 보내주는 거예요. 애드 파일은 2015년부터 했나? 이게 몇 년일까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뭐 이렇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쨌든 뭐 이런 상품은 꾸준히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뒷단에서 그 관리자 페이지를 보고 주문 들어온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됐으면 입금 체크된 것만 딱 포장해서 일로 보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티콘 글로벌이 만든 일본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고객은 주문하고 일본 아도프린트가 이용사로부터 수입해서 재판매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통관 처리가 돼요. 그래서 손님은 통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제, 이게 언제 건지 모르겠네. 그 결제를 일본은 COD라는 캐시온 딜리버리,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 배달한 사람한테 결제하는 거. 예를 우리 치킨도 그렇게 하잖아요. 치킨도 주문하면은
신용카드 결제기 가져와서 찌끌고 이게 COD, 이게 COD. 그래서 COD 결제, ATM, 현금 인출기 결제 이게 전부 일본 결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고객은 일본 결제를 쓴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앞에 본 많은 티쿤 이용사들한테 이 송장을 미리 줘요. 일본에서 가지고 와서 일본 송장을 미리 주면 주문된 거에 따라서 출력해서 포장한 다음에 붙여서 우리 사무실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현지화했다는 거예요. 현지화로 성공한 거고 독립점이어서 성공한 거죠. 티쿤은. 독립점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한국에서 프랑스어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 프랑스어로 번역해 놓고 프랑스 사람들로 사라는 건데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서독 가서 안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독 사람 일로 오지 않아요. 오더라도 우리 그 작은 사이트에 아무도 안 와요. 이거는 비즈니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쇼핑몰 입점, 아마존에 들어가서 성공할 방법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고객 데이터를 주지 않아요. 고객 DB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 고객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단골을 확보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장사 잘 되면 아마존이 가로채서 자기가 다 해버려요. 이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아마존에 막 통사정하는 거죠. 우리도 좀 팔게 해달라고. 야, 그렇게 빌지 않아도 다 오면 고맙거든? 이건 소용도 없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판매 방식은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티쿤이 지원하고 있는 $600만 원인지 방금 600만 원 더 팔린 거 봤죠? 금방 팔린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이트는 독립점이에요. 독립점. 현지화된 독립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쇼핑몰 할 때 11번가에 들어가는 거 하고 내 몰 갖고 있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내 몰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백화점에 입점해봤자 우리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판촉 행사하라 그러면 질질 끌려다니면서 노예 노릇밖에 더 하냐고요. 작지만 내 걸 가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점을 가져라, 현지화해라, 이게 이제 티쿤의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공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다. 근데 티쿤 말고도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이미 확실하게 성공한 회사들이 매우 많다는 거죠. $1,300억 팔았대요. 한국 동대문 옷을. 이 사이트 구경이라 해볼까요? 이 사이트. 이 사이트도 철저히 현지화했고 독립점을 운영해서 1,300을 판 거예요. 일본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시기에 우리는 명함하고 인쇄물을 가지고 일본에 나갔고 이 회사는 똑같은 해에 한국 옷을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티쿤은 250억 팔았다고 잘난 척 하는데 이분 만나면 진짜 미안한 거죠. 이분은 1,300억 팔았는데 대단한 분인 거죠.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하여간 이런 디홀릭 같은 회사를 포함해서 제가 2002년부터 이 해외 직판을 직접 하기도 하고 2013년부터는 다른 회사가 해외 직판하는 걸 도와줬어요. 한국에서 제가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장담은 못하지만
한국에서 다른 나라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월 3천만 원 이상 매출 올리는 회사가 절대로 50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50개가 뭐예요? 30개도 안 될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별로. 근데 티쿠는 이미 16개 쇼핑몰이 월 3천만 원 이상 팔아요. 대단한 거죠. 근데 어쨌든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 쇼핑몰을 만들고 팔아보니까 경쟁자가 없어서 정말 이렇게 편한 게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쿤을 만약 이용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티쿤이 하는 일과 판매자가 하는 일이 나눠지는데요. 티쿤은 쇼핑몰을 제공해줘요. 쇼핑몰. 여기 카페24 쓰시는 분 있으시죠? 카페24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티쿤하고. 그러니까 카페24를 쓰실 때 카페24가 제공하는 카페24는 쇼핑몰만 제공하는 거고 쇼핑몰을 꾸미고 운영하는 건 직접 다 하시잖아요. 광고도 직접 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쇼핑몰만 제공하고 운영 등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24는 국내에서만 하고 해외 못해요. 그 회사는. 우리는 해외만 전부들 하는 거죠. 그래서 쇼핑몰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 쇼핑몰 중에서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앨범을 제작해 주는 거는 특수 프로그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범용이 아닌 건 우리는 제공 못해요. 예를 들어서 수제화, 맞춤 와이셔츠 이런 건 못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분이 만든 쇼핑몰에다가 일본 결제를 다 붙여줘요. 일본에 팔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리얼 패브릭이에요. 리얼 패브릭. 리얼 패브릭. 어드민 지우고. 아니, 어드민을 지우고. 이 회사는 그 원단에다가 나만의 디자인을 입혀서 염색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원단 디자인을 입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런 건 우리가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든 쇼핑몰이 아니라 리얼 패브릭이 자체적으로 만든 쇼핑몰이에요. 근데 여기에 배송과 결제를 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운영사는 여전히 에드프린트예요. 혹은 티쿤 재팬이에요. 우린 일본의 회사를 2개 갖고 있으니까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여기는? 안 보이죠? 이게 어느 회사 건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주체 회사가 이 회사 어딘가에 아도프린트가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본 아도프린트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리얼 패브릭 아도프린트는 안 보이게 해놓은 거죠. 불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1번가 운영사는 어디예요? SK? 자세 더 정확한 이름은 모르죠. 자, 그러면 G마켓 운영사는 어디에? 법인 이름?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구분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와 회사, 운영회사 이름은 구분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리얼 패브릭만 살려놓고 여기 딱 하나 나왔네. 아, 여기 구석에 있네. 티쿤 재팬이라고. 이런 식으로 브랜드 중심으로 활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리얼 패브릭이라는 회사인 것처럼 활동해버리는 거죠. 뭐 밑에 그 송장에만 티쿤 재팬이라고 붙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자사몰이라 그래. 자사몰이라고 우리는 구분을 해요. 우리가 만든 쇼핑몰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쇼핑몰을 가지고도 일본의 현지화 독립몰 직판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서포트 해드리는 거예요. 반품도 우리 회사로 해요. 결제도 우리 회사가 붙여줬어요. 배송회사도 우리 회사가 연결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해외 배송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해외 배송은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3시까지만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면 내일 안으로 일본 손님한테 다 배송을 해요. 되게 좋은 거죠. 여러분은 그 송장 나눠드렸잖아요. 송장 나눠드린 거 붙여서 여기까지만 갖다 놓으면 손님한테 가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일까지 다 도착해요. 근데 너무 무거워. 예를 들어서 뭐 푸치푸치라 그러는데 한국에서 뽁뽁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피는 너무 커. 이런 거는 배로 보내면 돼요. 배로. 이게 배편이에요. 배편도 3일 만에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단을 티쿤이 잘 만들어 놨어요. 배송비도 동경까지 500엔이래요. 1kg에 610엔. 자, 근데 여기에 일례 배송비도 들어갔고 항공 운송료도 포함해서 총 운송비가 1kg에 610엔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서 물건 살 때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을 내시잖아요. 일본은 물건값 3,500엔에 송료 500엔을 줘요, 우리한테. 그 500엔에 100엔만 더 붙이면 일본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보내면 내일 다 받는다는 거죠. 일본 사람이 이게 한국에서 온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티쿤이. 그래서 배송을 해드리고 일본의 모든 결제를 붙여주고 오사카에서 반품받고 창고가 필요하면 창고까지도 제공해드려요. 실비는 받아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영업 지원해드립니다. 이제 좀 전에도 뭐 6천만 원어치 팔았는데 6,600만 원어치 아까 팔고 있었죠, 오늘. 겨우 이제 그 긴 연휴를 벗어난 것 같아요. 누가 반품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66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을 누가 반품한 거, 지금 취소시킨 거예요, 주문을. 그때 6,300만 원 많이 팔았잖아요. 이렇게 6,300만 엔을 팔 때 보면 오늘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날 보면요. 주문이 1억 원짜리도 주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1억 원짜리 주문하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할 사람 없어요. 좀 만나자, 뭐 샘플 가지고 와, 뭐 상의하자. 영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경에 4명, 오사카에 5명 오프라인 영업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만나줘요. 그다음에 전시회 갈 때 우리가 지원해드리고 이런 이제 오프라인 영업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광고 어떻게 해요, 홍보, 마케팅 이런 교육과 지원을 해서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도매가와 도매, 소매를 동시에 하는 방법, 이런 티쿤이 거의 한 18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다 전해드리는 거예요. 티쿤은 진짜 뭐 단 하나도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뭐 모든 노하우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미 많이 참여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후에 혹시 여러 가지 사정이 궁금하다, 해외 직판 관련해서 좀 정보를 보겠다면 이 카페에 들어오시면 돼요. 뭐 카페에 자격도 없어요.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가입 안 해도 내용은 다 보게 해놨어요. 보면은 뭐 해외 직판 이야기, 뭐 그다음에 여러 해외 직판 강의 보면 동영상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동영상 중에서도 화장품 팔 땐 이렇게 하세요, 단품을 팔 땐 이렇게 하세요,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또 최근 소식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루트는 구글 리스팅, 야후 리스팅, 이메일 이런 거 쓰면 된다. 이런 채널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티쿤 이용료는 처음에 저희하고 계약하면 100만 원은 받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한 2달 동안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세팅하는 게 좋겠고 또 뭐 일본인은 여기서 구하세요. 뭐 동영상 봐도 다 되는데 또 이제 도와드리는 그 시간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수료는 그냥 판매됐을 때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쇼핑몰 만들어 놓고 못 팔면 우리는 한도 못 받아요. 뭐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판매됐을 때 물건 하나가 100만 원 미만일 때는 8%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그 물건 한 주문 건수가 300만 원이 넘었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수수료 또 깎아드려요. 5%로. 왜냐하면 막 500만 원, 1000만 원 되면 손님이 또 깎아달라고 또 난리 친단 말이에요. 그럼 깎아주라고 이렇게 낮춰드리는 거죠. 500만 원 이상짜리면 3%만 수수료를 우리는 받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건별로 이렇게 팔다가 매출이 7천만 원이 넘었어. 그럼 7천만 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3%만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의 부담이 없으신 거예요. 절차는 이거 보시고요.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제가 옆에서 같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출발해서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니 쇼핑몰 그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세상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돈도 안 들어가는데 돈 버는 거 있으면 뭐하러 우리가 고생하고 있냐고요.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지만 저도 하고 지켜봤지만 성공한 대부분의 사이트는 흑자 내는 데까지 2년 반은 걸려요. 평균. 아니 어떻게? 아니 손님이 없는데? 손님을 한 명 한 명 내가 다 모아야 되는데 손님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손님 모을 때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비 들어가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 3억 정도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 돈이 어디 있냐고.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정부에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그거 해주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자금을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이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셔요. CEO가 이 일에 매달려야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한국 일을 하면서 이 일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분 규모가 정말 커요. 우리가 진짜 제가 명화 인쇄물을 팔면서 스타트 할 때 5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1년 뒤에 보니까 18명이 돼 있더라고요. 2007년에 했는데 2012년 되니까 80명이더라고요, 회사가. 이게 인터넷 비즈니스는 진짜 큰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스타트를 혼자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안 팔렸으면 좋겠어. 팔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항의자가 생겨요. 다 착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이제 뭐 클레임 한번 걸렸다 그러면 그거 해결할 때까지 절절 매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명함으로 시작했잖아요. 명함 너무 싼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100매를 2,300엔에 팔 때 우리는 500매를 980엔에 팔았어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 끊질 않아요. 어떻게 주문하는지 가르쳐 달래. 그러지 마시고 기획사에 주문을 하셔야죠. 아니 가르쳐 주면 되는데 왜 안 끊냐고.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끊죠. 그 다음에 검수해야지, 포장해야지, 발송해야지. 장사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인터넷 비즈니스예요. 안 되는 거는 그냥 3개월에 접어버려야 되는데 되기 시작하면은 진짜 막 불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명으로 출발하는 건 기본입니다. 3명. 이제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전담반을 둬야 돼요. 전담반. 이제 저하고 이제 상의할 때 사람은 있으시죠? 그러면 한국에 하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은 그 일 해야지. 이 일만 전담하는 사람을 붙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성공 못해요. 그래서 전담하는 팀을 붙이셔라. 그 다음에 원어민은 반드시 채용하셔라. 왜냐면 전화를 우리가 전화했는데 연변 사투리로 전화하면 벌써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전화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인 전화 받게 하는데 뭐가 어렵냐고. 근데 죽으라고 안 해. 정말 안 해요. 막 화가 나죠. 저 어떤 때는.
내일도 아니 내일이긴 하지만 아니 일본인 채용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안 해요. 그럼 어떡하자고 나. 왜냐 현지화하자고요. 현지화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거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뿐이에요. 다 된단 말이죠. 연락처입니다. 명함 뭐 필요하면 드리겠지만 이 번호가 제 전화번호니까 이거 전화번호 기록하셨다가 필요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 다 드린 것 같아요. 질문 있으세요? 예. 지금 일본만 주로 하시는데.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10월 달에 다 오픈되고요. 중국에서 일본에 파는 회사도 있어요. 이미. 그래서 어느 나라든 상관없어요.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열어드려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중국. 정말 어려운데요. 어쨌든 아이템이 성립되면 돼요. 와, 중국 진짜 해보고 싶어요. 제가 요번에 그 오봉야스미 그 추석 때 그 연변에 갔다 왔거든요. 그냥 백두산 가보려고. 그 백두산 갔다가 훈춘이라는 지역을 가봤어요. 우리가 왜 어디죠? 경원, 회령, 이 북쪽이잖아요. 훈춘에 가봤는데 와, 국제도시예요. 북한, 러시아, 중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춘에서 제일 큰 그 호텔에 묵었는데 아침을 그 호텔 운영자가 북한 기업이에요. 북한이 호텔 조식을 운영해요. 그래서 가면 김밥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같이 밥 먹더라고요. 야, 그런데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얼빈 가보셨어요? 하얼빈이 그 전에 중국 땅이었는데 시베리아 철도를 넘으면서 너무 멀어서 러시아가 그 땅을 조차를 한 거예요. 하얼빈.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격살할 때, 안중근 의사가 격살할 때 그 땅에 보초선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얼빈 가면은 바로 앞에 거기 창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나왔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쐈던 곳. 거리가 몇 메타인지 아세요? 보니까 5m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길 쏜 거야. 또 히로부미 여기 왔어.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하얼빈 역에 있어요. 하얼빈 역에. 그 좋은 땅이. 근데 하얼빈에 갔더니 세계에서 가장 긴 상가, 직선 상가가 하얼빈에 있더라고요. 진짜 발전해 있는 거예요. 팔면 될 것 같아요. 뭐 파시고 싶으세요? 예? 하여가 파셔요. 저도 팔라고요, 지금 중국에. 근데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예. 시스템 지금 보면은 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루에 가잖아요. 네. 직판이 가능한데 이게 먼 나라들은 어떤 방식 저 아마존에서 FBA가 그것도 해요. 그런 방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요, 직접 그거는 선택하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태국이다, 말레이시아다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그 말레이시아에 우리 협영사가 있어요. 쿠알라룸푸르까지 가서 쿠알라룸푸르 안에서 재배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쿠알라룸푸르까지 가는 운송비예요. 국제 운송비 킬로그램당 3영업일에 보낼 거면 7,200원, 5영업일에 3,900원.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7영업일짜리 너무 긴 것 같아? 안 길어요. 왜냐? 우리가 중국에서 공동 구매하면은 40일, 45일 기다려요. 2만 원 아끼려고. 말레이시아에 팔 수 있는 물건은요. 말레이시아에 팔 수 있는 물건은 가성비가 좋아야지만 팔리는 거잖아요. 이 기간은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요. 그러면 창고 빌려 드린다니까요. 창고에 갖다 놓고 파셔요. 근데 다 그 걱정하는 거야. 창고에 갖다 놓으니까 재고 부담이 돼. 이거는 길어. 그건 저 책임 아니에요. 하여간 우리는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물건만 괜찮아요. 지금 한국에서 가는 물류 시스템이 좀 비싸거나 어려운 나라들은 어떻게? 어느 나라요?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중앙아시아는 한국에서 물류가 어렵잖아요. 네,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 나라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도 또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희가 그쪽에다 비즈니스 센터를 오픈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이쪽에서 하시는 게 얼마나 빠른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또 아니, 우리는 카자흐스탄에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진 않아요. 근데 딱 가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장담은 못 하는데 우리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최적의 시스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저희가 거죠. 물류 시스템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럼 저하고 상의하세요. 예. 예. 저희하고 아까 하나만 더 예. 화장품 같은 경우는 후생성 인증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예. 네, 그러면은 아까 90%는 티콘에서 한다는 말이 직구 형식으로 그렇죠. 팔기 직구 때문에 형식으로 팔기 네. 때문에 후생성 허가 필요 없어요. 그런 거죠. 예.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식재료나 음식 팔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본인도 먹는 그 농산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두릅 같은 거. 예? 두릅 같은 거. 두릅? 네. 그런 거를 좀 직무 포장해서 팔 수 있어요. 저기 드릅 같은 거를 가져가는 방식은 있긴 한데 정말 불법은 아니지만 핸드캐리어들은 다 갖고 가요. 핸드캐리어 비용 무지 싸거든요. 근데 진짜 팔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핸드캐리어를 쓰셔요. 핸드캐리는 킬로그램당 25,000원 정도, 20kg당 25,000원이니까 싸요. 근데 이 문제가 무지 많이 생겨. 왜냐면 매입 자료를 끊어주지 않아요. 핸드캐리어들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드럽같이 생으로 된 건 진짜 팔기 힘들어요. 잘 못하고 저는 자신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매출이 국내 매출로 잡히는 거, 그러니까 한국 티콘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국내 매출이 아니면 이것도 어떤 수출 실적이나 이런 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예, 수출 실적 다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티쿤이 사입을 해서 수출하고 수입해서 판매하는 형식인데 여기 티쿤을 빼고 여러분이 직접 아도 프린트에다가 수출하면 돼요. 이걸 열어놨어요. 근데 아무도 이용 안 해요. 왜 이용하지 않느냐? 자기가 직접 하면은 한 건당 12,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관세사한테 의뢰를 하면. 그러니까 12,500원인데 영업일이 22일이잖아요. 그럼 20일 22만 원에다가 한 30만 원 정도의 매월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용사는 직접 아도 프린트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는데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하니까. 더 편하고 싸니까. 그럼 그거는 그냥 내수네요? 아니요. 그래도 내륙 수출 제도라고 해서 수출 실적은 인정받아요. 그냥 영세율로 끊는다? 영세율 끊어요. 예. 근데 그거 하여간 인정받아서 뭐 돈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혹시 수출하면 뭐 정책 자금 지원이나 이런 아니,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패 줄 거예요, 상패. 표창장. 거기 표창장이 뭐라고 써졌냐면 정책 자금을 신청하면 우선 후보로 준다 그랬는데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가점만 주더라고요. 가점. 그러니까 쓸 데도 없어요. 그 가점 안 받아도 돼요. 예, 그 가점 받아야지 그 접수될 정도면 날 샌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하고 필리핀하고 태국 연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열려 있죠.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5회사하고 4회사들이 태국하고 그 베트남 쪽에 있는데 티쿤하고 해서 저희가 뭐 또 유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현지인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그쪽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뭐 굳이 저희 아이템이나 다른 쪽으로도 이제 트라이를 해보려고 준비 중인데 티쿤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이제 태국 쪽은 인원이 많이 있어서 세팅을 하려고 했더니 그쪽에 소품물을 만든다는 게 저희가 직접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 같아요. 뭐냐면은 직접 쇼핑몰까지 만들고 이런 걸 다 붙일 자신이 있으면 직접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쇼핑몰 만드는 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예를 들어 만들었어. 근데 그 운영하던 사람이 집에 가버렸어. 골치 아픈 거 이게. 이런 거를 피하는 게 호스팅업이잖아요. 그냥 우리를 호스팅업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뭐 카페이사나 이런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티콘에서 이제 만든다는 얘기가 언제 만드나 이미 만들어졌어요. 예,
이미 만들어졌고 하면 돼요. 아, 그러면 태국 같은 경우는 관세가 제가 알기로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처리를 하죠. 아, 녹일 수 있는 건가요? 예, 녹인다기보다 정식으로 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불법은 진짜 절대 안 해요. 그건 전체에게 피해가 가고 그렇게 해서 할 사업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 관세는 다 내요. 그쪽 법이 요구하는 건 다 맞춰주고도 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엔 그 물건이 없으니까. 또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베트남 쪽에도 근데 뭔가 뭐 하시고 싶으셔요? 얘기해 보세요. 도와드릴게. 아니 막 예를 들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베트남도 돼요? 저희는 기계 조그만한 기계류 정도 그런 거 하는 어디에 쓰는 기계? 그런 거 그냥 산업용 좋아요. 하셔요. 근데 자 지금 이 질문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저게 반품이라는 상품이거든요. 뭐냐면 종합은 아니야. 근데 극단적인 경우 아니 많은데 사실은 이분이 하시는 게 이 경우예요. 뭐냐? 이 상품을 파는 거예요. 딱 이 상품 하나예요. 뭐냐면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그림 그리는 거, 애들. 이거 딱 하나인데도 쇼핑몰 여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 쇼핑몰을 열었다고 해서 돈을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쇼핑몰 여는 거로는 돈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쇼핑몰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카탈로그를 만드는 거예요. 쇼핑몰은 카탈로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카탈로그를 여는 거죠. 이렇게. 카탈로그를 열어놓고 도매업을 하는 거예요. 도매업. 마찬가지로 그 공구가 단 하나라도 영어로 된 쇼핑몰을 만드시라는 거고 저는 그렇게 권해요. 일본어로 된 쇼핑몰을 만들라는 거고요. 그 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시회에 가시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영문 쇼핑몰이 이렇게 국문으로 되어 있고 그걸 이제 영어 버전으로 지금은 직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좋네요. 근데 그게 이제 티켓 베이스로 받다 보니까 그냥 페이퍼로 하는 거 하고 그냥 아예 영문 홈페이지를 쇼핑몰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난관이 생긴 게 이제 배송료를 어떻게 할 거기서 돈을 먼저 선결제를 해야 저희가 물건을 준비해서 나갈 건데 그 배송료나 이런 것들을 그 고객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역 뭐 대륙 지역 그런 운송료 관세며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거기서 지금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냥 기계가 얼마예요, 보통? 객단가가 보통 얼마죠? 아, 대략? 뭐 저렴한 거는 몇만 원부터 아, 그래요? 몇백만 원까지. 그러면 그냥 티쿤 이용하세요. 어느 나라든 그 다음 날 세계에서 가장 싼 운송 비용을 드릴 거예요. 근데 DHL이나 거기보다 더 싸고 더 빨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그런 데걸 이용을 하고 그런 데 거 하지 마시고 티쿤 이용하셔요. 더 싸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 영문 쇼핑몰이 있으면 이거를 좀 일본어 쇼핑몰을 또 하나 그 나라마다의 쇼핑몰을 각각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거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참여자분이 얘기하는 아이템이 몇 종류예요? 대략? 많아요? 네. 아, 무지 많아요? 아니 무지까지 아니요. 한 100개? 100개 100개에서 200개? 많아봤자 200개 밑? 아니요 뭐 100개? 네. 100개 정도면 쇼핑몰 만드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무조건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야지 뭐 영어, 일본어만 만들면 되잖아요. 일단 영어, 일본어만 만드셔요. 그럼 되는데 그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이런 어려움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정도 수출 실적이 있으면 정부에서 쇼핑몰 만드는 비용도 주잖아요. 다 줘요. 지원해줘요. 신청해서 일본어 쇼핑몰 만들겠다고 해서 신청 받아서
그 외주 주셔요, 외주. 바깥 회사에다가 이거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 쇼핑몰은 무조건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그 문제는 앞에 최다영 씨하고 상의하셔요. 그러면은 도와드릴 것 같은데. 또, 예. 지금 캐나다랑 USA에도 예, 예, 예. 사실 지금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쪽은 뭐 8일 며칠 걸리는 건 문제 없다고 하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시스템이 특히 뭐 아마존 프라임 다음날 도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에서 가고 또 거기서도 하면 사실은 지금 아마존 그 배송 시스템이랑 지금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배송료 와이즈.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존에서 팔 수 없는 걸 파는 거죠, 우리는. 그럼 당연히 지죠.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 내가 경쟁력 있는 물건 많다니까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미국에서 경쟁력 없으면 안 팔면 돼요. 또 세상에 미국만 있냐고요. 뭐예요? 아, 저는 그냥 없어요? 없고 그냥 희선이. 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 파는 중국 물건 배송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40일이에요, 40일. 싸니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가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분 중에 난 진짜 해야 되겠어. 할 수 있어. 근데 아이템이 없어 그러면 저희한테 시청하세요. 저희가 아이템을 드릴 거예요. 일본에서 성공한 아이템을 드릴 거예요. 미국에 스티커 팔아보실래요? 스티커? 한국이 절대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스티커는 우리가 절대 경쟁력이 있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거를 분양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운영하니까 제가 몰라서 비즈니스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운영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데요. 이거는 스티커예요, 스티커. 한국에서 제조해서 일본에 스티커를 팔았어요. 그 스티커를 얼마나치 팔았나 보면 원래 현재 32억 원어치 팔았어요, 일본에. 최강이 최강. 근데 우리가 이게 스티커 사이트 중에 여기인데 일본에 팔고 있으면서 말레이시아에 되게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일본의 최강이에요. 일본에서 우리가 파는 스티커가 품질과 가격이 최강인데도 시장이 너무 넓어서 아직 2%도 못 들었어요. 1, 2%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할 돈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서 말레이시아 나갈 사람한테 이 시스템 전체를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미국 갈 사람한테도 이 시스템 전체를 줘버릴 거예요. 다. 이걸 우리는 이제 협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런 상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기 간판도 할 수 있고 명함, 뭐 파일, 뭐 다 이렇게 미국에 가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성공한 걸 가지고 그 나라에 팔라는 거죠. 영국에다가 스티커 팔면은 무조건 성공해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이 스티커 수발주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몇 억 드는 거예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렇게 팔려고 하니까 갑자기 경계를 하시는데. 피크는 믿어도 돼요. 예. 근데 그러면 그 다 일본 제품이라고 알고 산다라고 예를 들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게 아예 없어요? 아니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여서 팔아요. 뭐 어때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소비자들은 일단 이게 수입 판매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도 프린트해서 수입해서 판매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적을 가리진 않아요. 근데 명함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진 않아요. 근데 알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한국이 세계에서 미국 제주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한국 5대 강국인데 제주. 한국 깔아주잖아요. 얼마나 멋져. 혹시 아까 전에 그 아이템을 알아볼 때 수요가 있고 가성비가 경쟁자가 드는 걸 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이템을 혹시 서칭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추천하시는 건지. 지금 내가 떠오르지 않는 아이템을 굳이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저는 명함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때도 저는 지금도 명함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도 일본 사람들이 충무로에 와서 인쇄를 해간다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인쇄비가 무지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조사하는 거지. 저는 지금도 옷은 못해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발견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르면 티쿤에서 분양해 주는 거 파는 게 최고 좋다는 뜻이에요. 아이템 있으세요? 아까 말한 부분 지금 굉장히 예? 이거 농산물은 저는 진짜 자신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 제가 티쿤 이용하려고 계속 보는데 그 단순하게 그냥 제 메리트를 느끼는 피즈 인프라나 영업 지원 이런 거보다는 배송이 제일 메리트가 있는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항공으로 넘어가잖아요. 무조건 하네다로만 들어가게 항공.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데가 어디세요? 그 가고 싶은 데라기보다는 하네다로 들어가면은 관동 쪽은 당연히 빠르게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칸사이나 도호쿠 이쪽으로 가면 배송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그 다음날 다 간다니까. 아예 지방 쪽도 예. 보통 이 길로 들어가요. 예. 일본은 후쿠오카로 들어가는 게 우리는 제일 좋아요. 후쿠오카는 하루에 6번 배가 뜨거든요. 부산에서 후쿠오카로. 그리고 마지막 배는 컨테이너도 운행할 수 있어요. 근데 후쿠오카의 약점은 동경까지는 그 다음날 도착하는데 동경이 가까워요? 후쿠오카에서 오사카 가까워요? 근데 저희가 후쿠오카에 맨날 물류를 보내고 있어요. 그 후쿠오카에서는 제가 그 헷갈리는데요. 동경까지는 그 다음날 도착하고 동경 이상 쪽은 이틀 걸려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네다는 그걸 하루 만에 다 끝내요. 비행기 편은.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하시고 있는 분은 다른 나라 나가실 때 쓰세요. 아이템이 뭐예요? 저희 여성 의류입니다. 진짜 좋네. 그 디올릭은 알고 있었나요? 디올링 저희 거였죠. 아니 여성 의류 제조하셔요? 네, 구매해요. 아 디올릭에 공급하세요? 네, 다운. 다홍. 그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디스카운트로. 네네. 그죠? 아니 거기에 다 공급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그 일부 공급하시는 거죠. 그 디올릭하고 얼마나 거래하셨어요? 거래 튼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요? 하여간 디올릭은 되게 큰 회사예요. 디올릭은 일본의 그 독점몰로만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플랫폼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 거도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유사 락스팬 마냥 그 여성 의류 버전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뭐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어쨌든 뭐 디올릭 매출이에요, 그건. 그리고 딴 회사들은 마케팅을 직접 안 하니까 납품업자예요. 그죠? 그 어떤 꿈을 꾸시는 거예요? 직접 해보시려고요? 네, 소매까지 직접 해보려고. 꼭 하셔요. 정말 하시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을 벗어나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일본이라고 그러면 전부 일본만 쳐다보냐고요. 일본 외에 아시아 인구가 44억이거든요. 일본은 1억 5천만밖에 안 돼요. 그럼 다른 나라는 왜 팔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좀 일본이 만만한 데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일본하고 친한 거예요, 그죠? 일본은 좀 만만해 보여요, 그죠? 만만하다기보다 익숙하게 느껴져요. 뭐 오사카, 델리, 이건 머리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는 게 비즈니스 같아요. 보통 그 아까 인쇄물이나 아니면 의류나 이런 개별적인 인쇄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진, 제가 사진을 했는데 그걸 프린팅해서 액자화하는 아니면 어떤 명품, 예. 뭐 명화나 아니면은 다른 개인 소장용 어떤 작품들을 프린팅해서
통해서 이렇게 극자화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그러니까 딜리버리를 보통 얼마 정도씩 더 주는 거예요? 거기 일본까지 가서 다 이길 전송되는 건 알겠는데 국내에서도 진짜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함 뭐 찍어내면 뭐 하루 만에 작업이 가능한 그런 제품은 일본에서도 제작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일본이라고 해서 당일날 제작할 방법이 없고 더 늦어요. 대체로 일본이 더 늦어요. 제작 기간은. 그래도 저희가 나름의 무슨 기간을 거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처럼 하는 거죠. 명함도 똑같잖아요. 명함도 똑같은데 명함 가격표를 어떻게 표시하냐. 그 3영업일자리는 얼마, 5영업일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날짜별로 배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빨리 해달라 그러면 비행기 빠른 거 태워 보내고 뭐 7영업일 그런 배로 보내고 이런 식이죠. 근데 만약에 그 티쿤 안에 그러니까 동종, 그러니까 동일 품목을 거래하는 여러 업체들이 같이 들어가 하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하나인데 여러 회사들이 같이 리본을 판매하는 회사가 이 안에 3개 있어요. 그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뭔가가 나름의 특화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 시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롯데숍, 롯데백화점 안에 의류점이 여러 개 있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여간 지금 아이템은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티쿤하고 상의하면 아이템은 드릴 거예요. 좋은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아이템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은 돈이죠. 돈. 2억에서 3억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시회를 통해서 팔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좀 약간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건데 어쨌든 흑자 날 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배송 서비스 되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일본은 당연히 되고 그러니까 현재 모든 나라가 돼요. 모든 나라가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준비는 해놨지만 운행을 안 할 뿐이에요. 네. 모든 나라가 됩니다. 나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기만 해주세요. 일단은 배송 서비스만로 가능하신 건가요? 그건 안 해요. 저희들이. 배송 서비스는 하지 않고 우리는 배송은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 근데 우리는 이 8% 수수료를 갖고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송 서비스만 따로 하진 않아요. 저희는 이제 그 치매 명의 의사가 치약하고 비누하고 이런 의약품이면서 생활용품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개별 주문이 와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이 판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국내에도 네이버에만 있고 가격도 25,000원 비싸요. 근데 이제 최고를 찾는 분들 있는데 치약은 현재 전 세계 어느 치약을 해도 좋다고 그것들을 다 주문을 해요. 그럼 가능할까요? 아까 화장품 쪽은 안 하는 거죠? 화장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저는 그런 판단 못해요. 다만 미국 시장에 이게 될까 안 될까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길을 열어주는 회사인 거고요. 특히 이렇게 어려운 아이템은 모르죠. 상당히 기능이 뛰어난
치약이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이거 잘 몰라요. 아까 기능 안 되고 화장품 안 된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좋으면은 또 팔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화장품 구분 못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팔기 진짜 어려운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나요? 화장품 뭐 대기업 말고 아까 말한 없잖아요. 화장품은 그 개별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유통으로 들어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통. 근데 그런 게 그렇죠. 여러 가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현재까지는 온라인만으로 화장품 성공하는 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프라인을 꼭 끼고 나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한국에서 화장품 온라인 판매점 큰 데가 몇 개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안 했. 혹시 미국 쪽도 그러면 가능한가요? 아니, 가능하다니까요. 홈페이지 티쿤 시스템이 이게 결제나 이런 것들도 다 돼요. 저 혹시 그 티쿤에서 그 시도해보지 않은 나라에서는 처음에 현지화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우리가 거기에 법인이 있어요. 예를 그 들어 나라의 법인이 혹시 인도에도 하시나요? 인도에도 해요. 지금 시작 이미 하셨나요? 갈 사람이 없어서 안 열어줬어요. 혹시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웹사이트나 그런 것도 뭐 현지화로 그 나라에 이제 맞게 예. 하신다 하시는데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걸 이제 확인하고 또 그 나라 웹사이트는 어떻게 이제 꾸려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웹사이트는 인도는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영어로 그냥 인도 홈페이지 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를 우리가 붙여주는 거고 배송망을 붙여주는 거니까 확인하고 말고 한다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이 일은. 뭐 관세라든지 그런 점에서도 이제 좀 확인해봐야 될 구조 같은 것도 알아봐야 되는. 팔 게 확실하면은 인도의 우리 협영사하고 연결할 거예요. 우리 인도 파트너하고 직접 연결해서 관세 같은 거 물어보면 돼요. 근데 관세는 여기서도 다 알 수 있어요. 뭘 팔고 싶으세요? 따로 아이템 없어요. 좋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알아보는 거죠. 인도에 김동현이라는 친구가 나갔어요. 저도 잘 아는데 아직 성공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뭐 나이가 35살인데 인도에 가서 팔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인도에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그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인도가 예를 들어 스티커, 현수막 같은 거 무지 비싸요. 의외로. 하는데도 없고 품질도 엉망이라고요. 그런 거 팔면 돼요. 여기서. 팔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해당 국가의 전자기기를 하면 반드시 따야 되는 인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어드바이스 같은 거 네. 얻을 수 있나요? 네. 그런 건, 그러니까 인증은 살아있는 미꾸라지도 수입해서 파는 세상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 그거 말고는 그냥 지금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증받고 파는 상품이 있어요. 컵은 식료품을 담잖아요. 인증 받았어요. 받으면 돼요. 인증 주체가 누구죠? 일본에 있는 아도프린트가 인증 주체예요. 인증 받아야 할 사람 수입업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처리를 해드려요. 서류 이제 뭐 보완할 건 하시고 하시면 돼요. 아니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진짜 살아있는 미꾸라지도 팔고 거북이도 들어오는 판에 못할. 국가마다 레귤레이션이 조금 다른. 근데 그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국가마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딴 사람이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규격이 없는 것도 안 하는데 규격 있는 걸 하겠어요? 정말 안 하니까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 해외 직판은 좀 복잡해요. 복잡 안 하면 동네 빵집처럼 다 달려들었다니까요, 이미. 약간 복잡해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알아보면 복잡하지도 않아. 근데 사람들은 그냥 가보지도 않고 거기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헤쳐보면요, 다를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셔요? 저는 진짜 지금도 일본어 못해요. 그다음에 40살 때 처음 경제활동했어요. 몰라요. 근데
진짜 제가 처음 한 게 택배 박스에 지질이라고. 근데 제가 진짜 이거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2004년도에) 제가 일본에 만든 사이트예요. 우리 후배가, 제가 이제 막 그 회사가 망해서 빌빌하고 있으니까 선배님이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와셔서 운영해달라고 갔더니 지하고 나하고 그 직원 한 3명 있는 회사에 제가 전문 경영인이에요.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 무역 한 적이 없거든요. 택배 박스 아무것도 몰라요. 4월 25일 날 그 회사에 할 게 없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6월 17일 날 1100킬이 발생했어요. 이 사이에 이거 어떻게 만들기 쉽더라고. 택배 박스 공장 가서 이거 만들어 줄 수 있냐니까 만들어 준대요. 그럼 이런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고. 이런 사이즈는 일본 택배 박스 사이트, 일본어는 몰랐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보니까 뭐 사이즈 뻔하더라고. 국내 사이즈 비교하고. 그 다음에 수출 물어보니까 뭐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 짜면 된대요. 그래서 사본 그 양식 있냐고. 그러니까 엑셀 달랑 요만큼 주더라고요. 그 글자 써놓으면 그게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였어요. 컨테이너 사이즈 안쪽이 몇 채니까 뭐 몇 메타 몇 메타 몇 메타래. 그래서 그거는 용절 어떻게 따지냐. 그러니까 1cbm당 따진대요. 1cbm이 1입방 메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40피트 하이는 65cbm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65cbm 얼마인지 그것도 계산 못 하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어렵겠냐고요. 그까짓 게. 초등학교 수학만 할 줄 알면, 곱하기 나누기 못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곱하기 나누기 못하면 그건 어렵고요. 엑셀 아예 구경도 못 해봤어. 야, 정말 저는 엑셀 지금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1학년 수준이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1학년 이상 수준을 쓸 이유가 없어요. 못할 게 진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본어 모르면 자동 번역기 돌리면 다 나와요. 뭐가 힘들 게 있냐고. 근데 너무 고마운 것 같아.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인쇄업자들이 저 모를 것 같아요. 충무로의 사람들 저 다 알아요. 티콘 글로벌 진짜 어디서 인쇄하지도 않는다는 사람이 와서 우리도 못하는 일본 수출 어떻게 하느냐. 10년 동안 그 얘기만 해요. 술 마시면. 아직도 안 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안 하냐. 일본 판매자도 다른 나라에 안 나가요. 미국 판매자도 다른 나라에 안 나가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판매자 만난 분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 판매자 본 적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도 판매자 못 보죠? 아무도 안 와요. 서로 안 넘어가고. 왜 그럴까요? 그냥 어려워 보이니까. 어렵지도 않은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한한 기회가. 아무도 안 가니까. 그걸 가자는 거죠. 네. 이게 영문으로 하나를 만들면 영어로 이렇게 공통으로 쓰는 나라들이 뭐 많이 있잖아요. 많죠. 예, 그리고 심지어 뭐 동남아도 영어로 통할 수 네.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한 쇼핑몰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주문을 다 받고 그게 한 결제가 안 붙어요. 결제가 안 돼요. 네. 아. 그리고 그렇게 자꾸 하면은 일이 안 돼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실정이 있는 거고, 필리핀은 필리핀에 맞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 줘야 되고, 마케팅을 못 해요. 하나 만들어 놓고 말레이시아 마케팅 이렇게 흩어서 못 한다니까요. 말레이시아만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3,500만 명이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3,500만 명을 상대로 집중해서 마케팅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필리핀은 누가? 그러니까 지금 휙 하나 던져놓고 물면 고맙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한 나라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는 마케팅을 봤는데요. 이게 전산점이 그 한국에서 해외에다 운영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게 좀 약점이라고 보는 게 마케팅 온라인으로밖에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사실 처음에는 자본으로 무조건 때려 박아야 되는 구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수익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되려면 처음에 어느 정도가 좀 될까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이 사이트 때는 기억이 안 나요. 이 사이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때도 나 괜히 전문 경영인으로만 데려갔지 지도 돈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음은 이때는 이제 얘랑 하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회사가 안정이 됐어요. 이 회사가 3년 만에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되니까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안정됐는데 뭘 더 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여름에 40피트 컨테이너에다가 박스 실을 때 저도 실어야 되잖아요. 너무 더워. 컨테이너 아니 그래서 야, 이거 하지 말자. 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야, 우리 좀 품이 이렇게 인쇄업을 하자 그러니까 얘가 더 똑똑한 거야. 전 안 해요. 형님이나 하시려면 하세요. 그래서 잘 됐다고 넌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네가 그때 이거 할 때 나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가면서 반반 나누기로 했잖아. 구두로 했기 때문에 서로 약속 뭐 했는지 몰라. 그래서 야, 약속했으니까 내가 여기 거 다 포기할게. 네가 1년 동안 이 운영비만 대줘라.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거예요. 첫 해에는 300만 원씩 광고비를 썼어요.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씩 썼어요. 매월. 근데 껌값이야, 껌값. 나중에 내가 이제 작년에 왜 매각했다 그랬잖아요. 매각 전에 한 달 마케팅비만 2억을 썼어요. 근데 이 마케팅비를 초창기에 많이 쓰면 쓸수록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사무실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손님을 빨리 모으는 게 유리한 거죠. 근데 이 회사들, 우리 회사들은 얼마 정도 쓰냐? 여기는 돈 없는 회사들만 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 티푼을 뭐하러 오겠어요? 자기도 돈 없으니까 왔겠죠. 그러니까 대략해서 300에서 500만 원 써요, 지금. 월에. 근데 300에서 500만 원 쓰면은 고통이 계속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힘들어. 지금 힘들어요. 그렇게 쓰면은 장사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하셔요. 어쨌든 저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일궜으니까 힘은 들지만 어떻게 해요? 한국보다는 무조건 더 싸. 한국보다는 마케팅 효율이 훨씬 좋아요. 외국이. 그래서 이거 여기 나왔나? 자, 아직 오픈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한국과 비교해보면 매출 증가 속도, 회원 유입, 적은 마케팅 비용, 가격 경쟁력, 낮은 반품률 등으로 볼 때 일본 온라인 의류 시장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케팅 효율이 비가 덜 든다는 얘기예요. 일본에서는 마케팅을 보통 어떤 식으로? 거기 나왔는데요. 구글 리스팅 광고하고요. 이거는 이제 가입 경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빈칸은 티쿤을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직접 자기가 아도 프린트라고 치고 들어온 경우에 야후 리스팅, 이메일, SEO는 검색 최적화, 구글 리타겟, 크라이티오, 티쿤 뭐 이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옷은 다른 분들은 이런 광고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선택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나 지금 카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광고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언어만 살짝 다를 뿐 한국에서 쇼핑몰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99.9% 똑같아요. 언어만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일이 없어요. 다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하나. 일본에도 똑같다는 거죠.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효율은 더 좋다고 나왔잖아요, 이미. 효율이 더 좋다니까요. 아니, 경쟁자도 없고 효율도 더 좋은데 왜 안 해야 되냐고요. 그거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웹사이트 매니징 툴에 SEO 최적화 그런 걸 할 수 있는 탭이 있을까요? 예? 근데 SEO는 탭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노력이에요, 노력. 그러니까 이제 뭐 헤드라인을 어떻게 붙일 거냐 뭐 이런 거지. 근데 그런 건 다 돼 있어요. 별것도 아니고. 다만 일본어 원어민자가 똑똑해야 돼. 일본어 원어민자가. 그런 것 뿐이지 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리고 또 뭐 여기 전 안 해서 그렇지. 뭐 SEO 관리법 이거 마케팅 교육 한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면 되잖아요. 매출을 끌어올리는 마케팅 교육 이거 들으시고 다음 달에 하는 거 참가 신청하기 해서 이거 뭐 애드워즈 광고 설정법 다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전문 강사가 전하는 실전 SNS 활용법 이거 들으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무슨 사법고시도 아닌데 이런 걸 계속 강의하고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이용사 대표들의 노하우 들으면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해줬잖아요. 그 아이템 없으면 준다 그랬고 홈페이지도 준다 그랬고 노하우도 다 전해드리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 계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대화 나누실 분은 이 자리에 계속 계셔요. 저하고 좀 더 얘기하다가 그 담당자들 오면은 개별적으로 미팅하는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카페에는 가입하셔요. 카페는 다 아시죠? 그래서 해외 직방 카페에 이 카페에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올려놓으니까 이 카페에 가입하시고 저기 단톡방에 가입하셨죠? 카카오톡 해외 직판 단톡방에 가입하셨어요? 해외 직판 단톡방에서 질문응답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물어보셔요. 그리고 그거도 힘드시면 저를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주셔요. 전화번호 등록하시고 제가 직접 못하면 우리 팀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인도 사정을 알고 싶어. 저는 몰라요. 근데 인도 협영사 대표를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뭐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